거버넌스가 사실상 해체되다시피 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예. 또 신정훈 의원은 나름 시민들, 그러니까 가동,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또 받아서 손실 어떤 보존 방안이 나와서 그걸 중단하도록 하려는 국회의원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손실보전 방안 마련은 이제 어렵다고 봐야겠죠. 지금 손실비를 마련하기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의 활동 기간이 10월 30일이면 이게 결국 이제 저를 포함해서 또 지천남 시의원도 그렇고 지금 6일째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 지금 지천남 의원하고 제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우리 지의원께서도 이제 함께 힘을 실어주고 또 지지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천남 의원께서 나주시의 청소미화원권도 그것도 하시고 대여도 하시고 그렇죠. 상당히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광주 쓰레기 처리는 광주에서 해야 된다라는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주시에서도 그거 주장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제 그러나 나주시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광주광역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할,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나주시가 받아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주시가 광주 쓰레기 반대를 시장이 말하는 것은 행정 리더로서 적절치 않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12만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적 법적 어떤 책임을 나주시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광주 광역시 쓰레기가 나주로 와서 열병합발전소에서 400톤 정도가 매일 14년간 소각되어지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나주 시민들은 또 할 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게 주된 이슈가 아니니까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광주광역시가 이 쓰레기를 나주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거나 사실상 그러니까 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수익 사업도 하는 그런 이런 방식으로 이 광주 쓰레기를 나주에서 처리하게 된 그런 어떤 윤리적 문제도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고, 잘하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역 쓰레기를 지역에서 태우는 것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인식 아닙니까? 그래서 외지에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외지까지 태우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그런 부분에서 광주 시가 이용섭 시장이 자체 쓰레기를 어떻게 앞으로는 향후 처리할 건지 나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1인 시위하고 있는 우리 이제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조만간 이용섭 시장님의 어떤 긍정적인 액션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추운데 날씨도 추우신데 지금 아이고 그러지 않고 11월 30일이 넘어가서 한나한이 가동을 안 해도 해도 문제가 되는 이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섭 시장님의 빠른 통 큰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일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름다운 뉴스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나주 시민들이 참 군자다. 선비들이다. 나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본다라 하면은, 이거 지금 큰일 날 일입니다. 전 반어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 쓰레기가 이렇게 와서도 마음 넓게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좀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한사코 양보는 있을 수 없거든요. 서로 간에 배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요.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민심 저변에서는 우리 나주 시민들 민심 저변에서는 광주 쓰레기의 이런 방식의 어떤 반입은 사실상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1인 시위를 의무로양으로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광주시 이용섭 시장도 다 아마
체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빨리 아침에 나주에서 출발해가지고 혁신도시에서 또 지찬환 의원과 함께 출발해가지고 강주시청까지 그래도 아침 막히면 한 30분 걸리실 건데, 거기서 무기 꺼내가지고, 무기는 프랑카드 꺼내가지고 아침에 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만 않습니다. 정말 정의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공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시민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아무쪼록 강주시의 우리 시장님과 또 이렇게 일선에 맡은 국장님들께서 이 문제를 좀 주기적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뉴스입니다. 저는 은행나무, 남평의 은행나무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강주 시민 여러분, 우리 나주 시민 여러분, 또 관광지를 사랑하고 있는 지금 우리 관광객 여러분, 남평의 은행나무 수목원이 사실 핫플입니다. 핫플레이스입니다. 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사, 지금 내용 보고, 최근 보고, 야, 이게 사유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요. 저는 시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했는데, 여기 이제 핵심이 뭡니까? 지금, 나주시 전남 국토부에 지금 엄청난 지금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최근에 이제 남평에 있는 은행나무 수목원이 공공 갈등에 아주 핫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행나무 수목원은 사실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의 수목원입니다. 근데 이제 짧은 말로 참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 은행나무 수목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전남도하고 나주시가 여러 가지 전후사정을 통해서 이 은행나무 수목원을 관광 자원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차원에서 좁은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공용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사실상의 은행나무 수목원을 위한 그런 이제 특혜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몇 가지가 막 있는데요. 첫째, 이 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취지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은행나무 수목원이 2019년도부터 이 카페를 사실상 나주시가 허용해 주면서, 수목원 안에 카페. 거기는 사실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고 이제 그린벨트 지역인데, 아마 민간 수목원에 대한 무슨 지원 정책이 생겨서 그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원래 농방 하나밖에 없던 그 수목원 안에 지금 굉장히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제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큰 규모의 카페를. 큰 규모입니다. 2층까지 있으니까. 그죠? 작년에 나주시가 그것을 이제 승인해주고 허가내주고, 그다음에 또 수목원 안에 수백 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까지 지금 허가를 내준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은행나무 수목원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이 2m 70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경운기나 트랙터가 딱 지나가는 딱 맞아요. 그 농로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수목원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좁은 농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또 농로길 하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수백 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주차장을 허용해주고, 요즘 같은 절정기에는 주말이면 평균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완전 그렇죠. 그런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농로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카페 승인부터 내준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교통 환경 영향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 특히 농로길은 이 남평 풍림리, 광천리 주민들이 50년 전에 울력으로 또 조성했답니다. 아이고. 울력으로 조성한 주민들의 농로길인데, 물론 땅 자체는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이제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 농로길은 농민들의 기득권이 확실하게 있는. 당연하죠. 그리고 또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전용 도로인데, 이 하나밖에 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진입로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기존의 농민들의
또 농업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전혀 어떤 평가나 조사 없이 카페부터 덜컥 이제 허가를 해주고 나니 그냥 작년서부터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이제 사람이 몰려들고 차량이 들어가면서 지금 민원이 폭증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폭력 싸움 뭐 이제 항의하는 전 이장님을 뭐 순복원 사장 부자가 뭐 가슴을 치고 얼굴 때려서 지금 오주 진단 입힌다거나 깡패입니까?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항의하는 현장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한다거나 오히려 이제 사주가 그런 어떤 32억 원이 넘는 특혜를 받아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또 농민들, 기존의 농민들이 실제 농업방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32억 원 특혜라고 기사에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이 정부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지방을 살리고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그런 어떤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혈세가 들어갈 때는 그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서나 안정권이 담보가 되는 조건이거나 그 다음에 또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거나 기본 인프라를 좀 조성하는 어떤 그런 사전적인 준비를 하거나 무엇보다도 32억을 투여할 때 은행나무 수목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일반 시민들도 와서 보고 하는 말이 전문가들도 여기는 은행나무 수목원 내에서만 모든 그러니까 영업 활동이 벌어지고 주변에 연계가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없어요.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이 은행나무 사장의 그 개인 이윤 활동이고 그 사람이 내는 지방세 정도인데 과연 이 농민들의 삶의 어떤 그런 질서를 파괴해가면서까지 또 농작물의 어떤 뭐 먼지 피해나 다이옥신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사 온 뒤로 제대로 농작물을 좀 판매를 못 한다는 건데 제가 빠뜨린 거는 말이 이제 2019년도부터 카페 때문에 더 심해진 거 있는데 실제로 수목원이 영업을 한 거 2017년도부터 영업을 한 겁니다. 2017년도 영업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관광객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제 농민들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차를 몰고 거기서 경운기랑 부딪히고 전동차 끌고 가는 뭐 어르신들하고 고급 승용차가 부딪히고 그렇게 되면 또 승용차 변상들을 노인들이 또 순주하시니까 물어주고 그런 거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거 다 제가 다 이제 증거를 다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하다가 뭐 이렇게 농로로 떨어지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근데 그때마다 어르신들이 농민들이 이게 자기 그 권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덩어리 가슴을 4년째 2017, 18, 19, 20 지금 4년째 견뎌오다가 작년 카페 이후에 지금 이제 견디기가 힘든 그렇죠. 그래서 농업방해 그 다음에 먼지나 수용차로 인한 이런 다이옥신 뭐 이런 염려 때문에 농산물 판매 자체도 사실상 어려워져 버리죠. 지금 그 32억은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32억이 이제 28억은 이 농로길이 외길이니까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교통 체증이 벌어지고 주민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뭐 입장이 그랬는지 뭐 날씨에서 그랬는지 뭔가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2차선 확장을 하게 됩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거의 얼마 전에 마무리됐는데. 어디 뒤로 뺐습니까? 아니, 뒤로가 아니고 다니는 농로길을 좀 넓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해주고. 근데 이것도 농민들이 사실은 보상하는 과정에서도 반발도 있고 원치 않았었는데 결국은 은행나무 수목원을 살려야 된다고 이제 행정을 생각하니까 거기다 28억을 이제 나주시하고 전남도하고 아마 국토부 예산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해줬는데 오로지 은행나무 수목원 영업 편리를 위해서 한 것이지 막상 길을 늘려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들이 늘려놓으니까 더 차가 많이 들어가고 늘려놓으니까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또 더 많이 또 부딪히고 오히려 그러니까 관광객의 유입수가 늘어났을 뿐이어서 외길일 때나 늘려놓을 때나 더 상황이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이제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더 황당한데.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근데 공영주차장은 또 이제 4억 돈이 들어간 공영주차장은 뭐냐면 그건 더 황당합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 주말마다 이 차량들이 무지기로 들어와서 동네까지 침입을 하고, 논밭이 있는 막 마을 곳곳에 주차를 하고 난리를 이제 나니까 아마 이제 그것도 민원이 들어가니까 나주시가 그 또한 공영주차장을 더 만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근데 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1년 내내
가을 한두 달 후에는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취재 나갔을 때는 관리가 얼마나 그 주차장을 사용이 안 됐는지 쓰레기 그 다음에 무슨 잡풀 아주 그냥 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또 공영 주차장을 위해서 3억 9천을 또 투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은행나무 수목원은 이런 그 조사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공영 주차장 때문이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2억의 사업을 들여서 34대 주차하기 위한 그 공영 주차장을 4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활용도 안 되고 먼지 자풀이 막 쌓이고 쓰레기 더미가 되고 뭐 이렇게 이제까지 은행나무를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한 주민들이 이제 그렇죠. 조사 요청이 들어온 건데 아무튼 모든 행위가 주민들의 어떤 삶의 회복이나 안정이 아니고 은행나무 수목원 영업을 어떻게든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은행나무 하나 살리자고, 그러니까 은행나무 사장 살리자고 우리 몇백 명 주민들이 다 죽어야 되냐 이런 상황이 좀 된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상 불법적인 지원이 아니라 특혜성 지원으로 은행나무 사장의 영업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상의 것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게 지금 나주시 행정과 더터봐야 될 지금 지점이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비상대책을 꾸려서 주민 피해 비상대책을 꾸려서 카페에 허가는 여기 문제가 없는지 주차장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들이 또 쓰레기까지 불법 투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장이 거기 카페에서 나온 그 폐기물들을 거기다 그 은행 수목원 나오고 뒤쪽에다가 이렇게 소각을 해버립니까? 아니요 그냥 무단 투기 그다음에 지금 매립했다라는 증언도 나와서 주민들이 지금 매립 지역을 지금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이제 밖에다가 던져서 지금 쌓아놓은 쓰레기도 많이 저희가 확인했고, 이제 그거는 나주시가 행정처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주가 어떤 윤리적 어떤 상식도 없고, 주민과의 상생에 마인드가 없는데, 그런 기업주에게 30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계획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 그러니까 농민들의 기득권과 삶의 어떤 생존권, 농업권과 지금 이 수목원, 민간 수목원을 경제 활성화하는 명분으로 계속 이렇게 과도하게 특혜를 주고, 이게 갈등이 어떤 그런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허가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쟁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은행나무가 좋은 게 아니라 가을이 좋아서 이렇게 남평의 은행나무 수목원을 찾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좋은 거 보고 또 힐링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특혜 지원 정말 무개념 행정 농민 무시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 지역 어르신들이 정말 백다래 대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날에 그렇게 농로를 다지면서 십시일반 이렇게 땅도 이렇게 내면서 이렇게 전라도 말로 퍼덧이 경운기 하나 지나갈 정도가 이렇게 조용했고 한적했던 그 평화로웠던 게 은행나무 수목원 개인 하나 살리자고 이렇게 너무나 오버해가지고 거대한 목돈이 들어가고 누구 배불리인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농민들에게는 정말 만신창이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은행나무 수목원 사장님이 이건 좀 정말 그 행정적인 부분이나 또 시의 또 관료들이 이걸 좀 개선해서 하루 빨리 어르신들의 시름이 좀 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정말 귀한 소식으로 열어주셨잖아요. 91주년 우리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 추모식이 아니라 추모 기념식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념 추모식입니다. 우리 나주의 정신, 그런 것들이 정말 오늘 또 지난주에 참석을 못 하셔서 오늘 더 뜨겁게 우리 나주를 살리고 결국은 우리 나주를 살리는 것이 결국은 이제 혼자만의 욕심,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 아니라 나주가 거듭나는 그런 상생의 계기로 시민들의 곳곳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세계중심 나주뉴스 우리 백다래 대표님께 오늘은 마음의 박수가 아니라 실제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나무 수목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평이 화순하고 또 연결돼 있고 해서 경관이 참 좋아요. 들어강도 또 한 바퀴 돌으시면 좋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수목원이 전용도로를 안 되던가. 그래서 이제 농민들은 농로길에서 농사를 짓고 또 보행을 하고 전동기를 끌고 또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복구를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은행나무 수목원이 장사를 하고 싶고, 또 정부나 지방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계속 하고 싶으면 누가 돈을 내든지 간에 직행 코스를, 그러니까 관광 전용 도로를 길을 하나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은행나무 수목원 방문을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 우리 농민들도 살고, 그다음에 관광객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굉장히 복잡했어요. 도로에 막 길 막히고, 경운기랑 부딪히고, 막 이런 관광객들의 신변의 어떤 안전이나 쾌적한 또 관광이 상당히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상황에. 관광 자제하셔야 됩니다. 몇백 명씩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관광 자제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래저래 좀 자제를 해주시고. 정부의 방침입니다. 관심을 좀 더 주셔서 우리 지역의 농민 어르신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나주시도 저쪽으로 나서서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농민들을 돈 몇 푼에 설득하려고 하고 뭐 닦아볼랐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면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주시가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잘 농민들의 삶의 권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응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시청,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